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먼저 미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쵸. 당연 단시간에 바로 교정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요. 지금 너 만든 거 아니야 목소리? 만들었어. 너무 약간 하이픈이었지. 네. 예리한데. 하여튼. 네, 미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단시간에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몸을 좀 풀듯이 네, 훈련이 필요한데 노력하면 짧은 기간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전략적이고 세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론 전과 네, 행동 전, 네. 환경 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전은 뭐죠? 바로 올바른 미각에 대한 탄탄한 이론이 미각 중독의 아주 교묘한 그 자기 합리화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네. 탄탄한 이론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행동전. 바로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알면 바로 행동해야 돼요. 맞아,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전달을 드리지만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또 그냥 넘어가시고 안 하면 도로아미 도라미타불. 네,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네. 어느 말이 너무 꼬이네요.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몸이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바로 투입을 자기들 행동으로 옮겨야 네.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환경전이 마지막 뭐죠?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미각 균형을 할 수 있게끔 재구축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주변 내 반경에 있는 것들을 잘 감시해야 돼요. 맞아요. 반경에 있는 냉장고, 반경에 있는 스트레스, 너와 함께 막 항상 먹을 거를 먹으러 가는 너의 친구들, 그렇죠. 맛집들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미각 의존 극복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양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거든요. 책에서는. 첫 번째, 배고픔을 사랑하고 즐겨라. 이게 뭐냐면, 자, 미각 교정에서 필연적인 게 바로 배고픔에 대한 인식을 긍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밥을 다 먹은 후에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또 먹게 될까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쵸. 이런 거를. 전쟁 시대에서 그래요. 그쵸. 전쟁을 겪어서. 그렇죠. 굶어 죽는 시대를 타고나다 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다 항상 얘기 밥은 먹고 다니냐. 산의 그럼요. 추억에서 우리 송강호 선배님도 하는 얘기가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죠. 우리 나중에 그쵸. 약속, 밥 한 끼 하자. 밥 한 끼 하자죠. 우리 알게 모르게 인사에서 되게 밥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끼니를 해결 못하는 거에도 굉장히 안 좋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느끼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 교활한 미각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뭐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게 뭐냐면 배고프게 한 끼를 먹느니 차라리 한두 끼를 굶고 한 번 먹을 때 배부르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미각 중독이 우리 뇌를 그렇게 자극시킨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여기 한 표예요. 그쵸?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사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회사 이제 식단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뭐 일주일째 나오니까 그날 내가 점심 저녁을 봐요. 아침 출근해서. 네. 그래서 점심이 너무 좀 삐리해. 삐리해. 약간 좀 부족해요. 너무 다 채소의 향연. 좀 맛이 없어요. 그러면 굶고 저는 저녁도 맛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녁까지 회사에서 안 먹고 제가 뭐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해서 먹는다거나. 밥을 굶어버리고. 네네.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교활한 미각 중독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배고프게 한 끼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고프게 먹는 거에 대해서 싫고 차라리 굶어버려요. 다이어트 걸린 분들은. 너무 싫어요. 맞아요. 어차피 세 끼 중에서 필요 총량 칼로리가 있으니까 그쵸. 나 그냥 아침 굶어버리고 점심 저녁 맛있게 먹어버리겠다. 그렇죠. 아침 굶었으니까 그 칼로리 보충해 주는 거죠. 완전 안 좋은 생각. 이렇게 하면은 절대 미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이어트를 이길 수가 비만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각 중독을 일으키는 시대착오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이게 많다고 합니다. 네. 뭐죠? 크게 세 가지가 바로 있는데. 음식을 남기면 천벌 받는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식 엄마 아빠 엄청 남기면 많이 하죠. 그렇죠.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다. 뭐 농부들이 지은 거 생각해라. 저기 아프리카 애들 굶고 있다. 두바이 아프리카 애들 굶고 있다. 이런 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말 진짜 많이 남자분들 많이 해요. 먹어야 힘이 나지. 뭐가 힘이 나지. 아플 때 얘기하잖아요. 많이 네, 먹으라고. 그렇죠. 네, 뭐가 힘이 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 대접을 받으면 다 먹어야 한다. 근데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의 부분이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개념들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래요. 이제 내 몸에 음식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맞습니다. 네. 배부르다 해서 음식 남았다. 배부른데 음식 남아가지고 꾸역꾸역 먹지 말고 이거 그냥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남았으면 그 남은 걸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개념부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적게 먹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다음 무슨 말 하시려고요? 네. 그 네. 적게 먹는 습관이 저는 좀 또 공감을 하는 게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아니라 남자분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 약간 자기한테 평소에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 한 공기 다 먹어요. 그런데 좀 자기 몸보다 좀 타이트한 옷을 입잖아요. 한 공기도 아니라 반 공기도 많이 배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근데 내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좀 배고프게 먹는 거. 네. 이게 배고프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이제 배고픔의 놀라운 효과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배고픈 감각은 미각 중독적 성향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비워 있다는 내 위가 좀 비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서 음식 자체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장수초 많잖아요. 네. 그 100세 이상 할아버지들 많이 모여 사는데 그쵸. 거기서 유명한 얘기인데 하라하치부란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절제를 아시네. 그쵸. 이게 바로 이 할아버지께서. 장수촌에 소식하는 습관. 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숟가락을 반드시 내려놓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별별. 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그다음 두 번째 뭐죠? 하루 단식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되게 두 번째 게 좀 재밌었어요.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절대 단식은 체중 감량의 핵심 수단이 아니다. 네, 단 하루에 단식 체험만 해보자인데요. 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하루 단식 체험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죠? 바로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이 음식이 얼매였던가를 네. 반성하고 네. 음식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조정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아요. 또 옛날에 좀 한창 유행했던 게 그거잖아요. 간헐적 단식. 예. 근데 이때 제 주변에 뭐 과장님들 뭐 그런 책임 차장님들 분들께서 효과를 정말 많이 누리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단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해요. 근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 박사님은 이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어머. 근데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 단식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박사님 얘기는 대신 단식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는 꼭 필요하다. 좋다. 단식을 체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음식에 지금 얽매여 있고 내가 음식에 얼마나 지금 꽂혀 있고 내 인생에서 음식이 너무나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가 있죠? 이런 거죠. 뭐 아니면 돈데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또 반대로 와 너무 배고파. 야 말이 되니? 야 하루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안 된다. 야 역시 단식은 글러 먹었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제 인생에서 내 인생에 단식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탕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루 단식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지켜야 할 사항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하루를 날을 잡았으면 어떤 음식도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땅콩, 우유, 마시는 것도 다 안 돼요. 요플레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책에서는. 그다음에 네. 그 하루 단식한 날은 충분히 3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휴식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3리터 굉장히 많은 거예요. 1.5리터 맞아요. 알죠? 콜라. 네, 저 그 그거 두 개를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5리터도 못 먹어요. 그만큼 3리터 물을 꾸준히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루 단식이란 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토요일을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평일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단식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단식한테 토요일을 권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단식이 끝난 다음 날은 반드시 막 배부르니까 막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생각나고 이게 그래, 아니라 어제 잘했어. 잘해. 그래서 보상 심리 오케이. 그쵸. 이게 아니라 단식이 끝난 다음 날은 반드시 평소량의 절반만 먹기. 그러고 점차적으로 내가 원래 먹던 양으로 늘리는 게 낫지 바로 폭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 단식을 하게 되면은 네. 내 몸에서 어떤 과정이 되는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단식 일기를 써보면 되게 좋다고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 하루 단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단식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한 끼. 한 끼를 굶었다. 네, 그럼 한 어떻게 끼를 되는 거죠? 먹었으면 우선 허전하고 네. 인생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오죠. 네. 이제 한 끼를 굶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끼를 굶게 된다 어떻게 되죠? 괴롭다. 괴롭다. 음식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는다.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고비라고 고비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 세 끼 다 굶었어요. 마지막 세 끼까지 굶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로소 뭔가 마음이 비워진다. 네. 네, 음식에서 그 자신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제 약간의 해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 궁금하네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이 한 끼, 두 끼, 세 끼 굶는다 해서 네. 저런 마음이 전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지체할 사항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토요일을 권하고 이 토요일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쵸. 집에 쭉 있고. 약속도 뭐 약속도 나가지 하지 않고. 딱 자기한테 계속 내가 지금 굶을 때마다 어떤 건지 자기를 계속 자기 몸의 반응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바카스니까 안 되니까 우리 레모님께서 해주셔서 다음번에 후기를 들려주시는 걸로.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했다는 자신감과 유쾌한 기분으로 앞으로 식사가 즐거워진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하루니까. 네, 할수 하루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막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딱 하루만 한번 해보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잘못 기억된 미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각 기억 지우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책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 치약을 사무실에 구비하거나 이제 이동 시에는 가글을 준비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네. 양치질이나 이제 가글을 하면서 그 맛을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침 속에도 그런 작은 음식의 기억이 남아 있으므로 네. 침이 고인다 싶으면 바로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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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음식 먹으면 바로 입에서 헹궈주고 그 없애주는.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군요. 네. 근데 정말 바로 그냥 지워버리네요. 그쵸. 이거는 바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지. 그러면 진짜 다음에 뭐 먹을 생각은 안 들긴 해요. 네. 여러분 각자 핸드백에 가글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음식 먹은 다음에 바로 가글 해가지고 그 음식이 생각나지 않게끔 원천 봉쇄하는. 우리 가글에서 또 협찬 노리나요? 대단하시네요. 이 빅피처. 나 진짜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아무튼. 네, 저희가 청취자들한테 권하니까 네, 그럼요. 가글에서 협찬이 좀 있어야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가글 진짜 이런 거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미각 갈망 감소 훈련 3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일명 중독된 맛을 질리게 만들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3단계를 하셨는데 네. 1단계 네. 바로 단맛에 취약하다면 네. 설탕물이나 네. 커피 믹스를 입안에 머금고 입안에 머금고. 네, 마시지 말고 머금고 3분 이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짠맛이 취약하면 소금을 네. 입안에 3분 이상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네. 호흡은 코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 당연히 숨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단맛에 약하면은 아예 단 설탕물을 머금게 하고 그렇죠. 짠맛에 내가 중독돼서 아예 소금물을 하고 머금게 하는 거군요. 그냥 이렇게 단맛 짠맛 야, 너가 원하는 단맛이다. 에이. 아예 강하게 짠맛이다. 줘버리는군요. 에이. 질려버리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2단계는 뭐죠? 바로 입안에 든 음식물을 뱉고 맹물을 30초 이상 머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뭐죠? 1, 2단계를 반복해서 3회 정도 실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각 갈망 감소 훈련은 아예 질리게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입안에 든 음식물을 뱉고 맹물을 30초 이상 머금는다. 그렇죠.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진짜 이렇게 하면 갈망되는지 궁금해. 솔직히. 아니, 난 결정되는 게 설탕물 네.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삼켜 먹을까 봐 근데 걱정이에요. 설탕물이 맛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짠물도 되게 맛이 없으니까 소금물도 뱉긴 할 텐데 저는 뱉고 나서 진짜 질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요거는 우리 박가순이님이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꼭 남겨주세요. 네, 제가 케이크를 먹고 싶을 때 저걸 단맛, 네. 설탕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피 믹스, 설탕물 없으면 커피 믹스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분 이상 먹은 걸 해가지고 이게 네. 실제로 이 중독된 맛 좀 질리게 하는 건지 네. 한번 후기를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전략은 밥그릇을 바꾸고 반찬 수를 줄여라. 4번째 전략인데요. 여기서 이제 박사님 좀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미각 중독의 프레임 치료요법을 한다고 합니다. 꼭 전문 네, 프레임 치료요법. 저도 이게 좀 어렵게 써요, 말을. 네, 말 그대로 프레임을 바꾼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 그쵸. 프레임 바꾼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틀을 바꾼다는 틀을 거죠. 바꾼다는 틀을 바꾼다는 말.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네요. 어쨌든 프레임을 바꾸는 치료요법이 크게 지금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내 식기를 작은 것으로 바꿔라. 이건 충분히 공감하죠. 그쵸. 같은 양을 큰 그릇에 넣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넣으면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그릇에 꽉 채워진 것을 먹으면 충분히 먹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부터 조금 작은 그릇으로. 사람은 시각에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비주얼적으로 되게 많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면 배부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밥그릇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키 높이 하듯이 조금씩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소맥 그 잔 보면 그 네네, 맞아요. 눈금이 있거든요. 눈금이 있는 그 제가 봤는데 눈금이 있는 밥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업체 또 협찬 광고 한번 또. 네. 이거 하여튼 뭐 돈이 이렇게 궁하세요, 요새? 어찌됐든 좋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함께 식사할 때 외식할 때 다른 사람 먹을 때 내 식사를 따로 챙겨라. 이건 좀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먹을 만큼만 음식물을 내 그릇에 따로 담아 먹으면 내가 섭취한 음식의 양을 알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거 들고 하는 게 이거 할 수 있겠네요. 내 거 저는 집에서 따로 식단은 들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같이 김치찌개를 먹을 때 그냥 거기서 바로 다 같이 먹지 말고 내 그릇에 일단은 첫 번째 뜨면 그걸 이제 한 끼 식사로 먹는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없으면 이제 식당에 항상 자기 그릇 달라고 하면은 그 네. 그릇에 내가 오늘 먹을 것들만 따로 담는 거죠. 근데 저 느낀 게 제가 한참 그 식단으로 이제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그 회식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삼겹살을 먹는데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정해놨어요. 오늘은 삼겹살 7점만 먹는다.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거 아예 안 먹는다. 네. 그래서 처음에 삼겹살 그거 넣으면 7점을 제 접시에 넣고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살이 빠졌고 그리고 개수를 세니까. 네, 세니까 이제 제 목표도 있잖아요. 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걸 또 7점 다 먹었는데 배고파 또 먹겠니? 나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저는 조금 의문감이 조금 들긴 했는데 반찬 수를 줄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야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한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반찬 많이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박사님 뭐라 하시냐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우리가 부족한 건 과영양 섭취 때문에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반찬은 욕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찬이
남아있으면 다 먹지 않았다는 욕구로 생겨가지고 내가 아직도 덜 먹었다는 생각의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반찬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그쵸. 생각보다 안 쓰러져요. 저 같은 많이 굶어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이 남으면 공기를 하나 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그런 분들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반찬 남았네요. 공기 하나 더 주세요도 막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자는 얘기로 반찬수를 줄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식에서는 조금 덜 먹는다. 이거 좀 더 충격이었어요. 왜요? 뭐냐면 외식 음식은 항상 1.5인분이래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쵸, 많죠. 네, 왜냐면 저는 진짜 공감 엄청 잘 돼요. 이 책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도 라면을 끓여줄 때가 있어요. 네. 인기가 엄청 많아요. 어. 저희 회사 남자들이 많은데 진짜 라면만 나왔다면 그 줄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또 잘 끓여. 그 많은 숫자로도 잘 끓여요. 가끔 먹다 보면 그 그릇에 담아주는데 엄청 양이 많은 거예요. 그쵸, 마양 한 많죠. 굿자로 떠주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니까 확실히 이제 외부에서 먹으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우리 막 돈가스, 뭐 남산 돈가스니 시오도메 그쵸. 뭐 이렇게 하면서 양 되게 푸짐한 거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1인분이 아니다. 그쵸. 1인분이 아니라 1.5인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 1인분만 먹었대 하는 게 아니라 외식 가면 그래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외식을 나갔다 하면은 1.5인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중이거나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70에서 80%만 먹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주문할 때 좀 약간 적게 달라고. 맞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저는 밥 공기 먹는 데로 가면 밥 공기의 반보다 3분의 1을 갈라요. 수저로 금을. 그래서 3분의 1만 먹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표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식은 조금 덜 먹는 습관을 기른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밥그릇을 바꾸고 반찬을 줄여라 하는 4번째 전략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전략. 5일간의 탐닉 음식 제거 훈련. 저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탐닉 음식이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사님이 자주 쓰는 말인데 내가 음식 중독을 걸리게끔 만든 음식을 탐닉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각이 중독되게 만든 이 원흉이 되는 음식들. 그렇죠. 불닭 땡땡면. 뭐 땡땡면 주죠. 인스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중독 치료의 기본은 중독을 일으킨 대상을 과감히 배제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천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 제거 훈련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머릿속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들을 리스트화한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가수님? 네. 리스트를 한다. 보통 10개에서 15개 하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자신을 끌어당기는 음식이 적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요. 생각보다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다 리스트업을 했죠? 네. 그 다음에 5일 동안 절대로 이 음식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5일이냐?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금단 증상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통상 5일이라고 합니다. 약간 1만 시간의 법칙 약간 그런 거네요. 약간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담배도 통상 5일을 참으면 참을만 해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담배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3번째. 6일째 되는 날은 참았던 음식들을 입안에 조금씩 넣어본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식가들이 살짝 먹는 것처럼 해서 하면 생각보다 너무 달아서 역한 맛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스크림이래요. 아이스크림 리스트로 해서 5일 동안 안 먹고 다시 먹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달고 의외로 약간 아이스크림이 진짜 이 세상에 안 좋은 음식인지 알죠? 그쵸.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간 화학품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으면은. 저는 그 쌀밥이 이랬어요. 쌀밥이. 네, 쌀밥이 그러니까. 며칠째 안 먹고 먹었을 때 너무 달아가지고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밥이 달아요, 생각보다. 엄청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5번째 거 한번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또 레모님께서 아니 이거는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우리 박가수님이랑 저랑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올려보기로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네네. 네,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우리 댓글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방법까지 얘기했고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6번째 방법 15분 타이머가 먹기 습관을 변혁시킨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박가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비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대개 10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비만 그쵸. 식사 시간 10분을 못 넘겨요. 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20분 이상 길어지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아까 렙틴, 랩팀. 네, 렙틴이 나와 음식 먹기가 불쾌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분비되기 전에 재빨리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잖아. 아까 렙틴 얘기한 것처럼 그쵸.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식욕 억제 호르몬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불쾌해야 한다고 어떻게 합니다. 보면 되게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뭐랄까 인간의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그럼요. 거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렙틴 나오는 것 같은 방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게 안 하고 보통 비만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먹죠? 잘 씹지를 않고 바로 네.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랄까 한 번, 두 번, 세 번 씹고 삼키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밥 있잖아요. 우리 국밥. 네. 국밥은 거의 후루룩 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비만 걸린 분들이 진짜 피해야 할 음식이 전 국밥이라고 생각해요.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네.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 말은 내가 씹는 거를 덜 하겠다는 의미로 그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진짜 국밥 안 좋은데 어쨌든 비만의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절대적 천천히 씹기 훈련 방법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박사님이. 요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자신의 식사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캠코더 한번- 같은 걸로. 네, 그렇죠. 네. 자기 모습 보는 거죠. 체크를 그쵸. 해서 얼마나 좀 빨리 먹는지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한번 입 안에 들어간 음식을 얼마의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씹는지 타이머를 재면서 체크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씹고 얼마나 몇 분 동안 먹는지 네. 그걸 체크를 하는 거군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전에 10번만 씹고 삼켰다면 20번은 씹고 삼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촬영 끝내고 내가 얼마나 먹는지 보고 난 다음에 2배 씹기 네. 훈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전에 이제 음식을 씹는 시간이 총 20초가 걸렸다면 네. 훈련 후에는 당연히 2배가 더 오래 씹었으니까 40초가 되겠죠? 네. 그럼 15분 동안 45번의 음식을 씹었다면 훈련 후에는 여러분 여기 멘붕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에 약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15분 동안 2배, 22번 음식을 집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10번 씹은 거 20번 씹게 되면은 음식을 씹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죠. 똑같이 먹는 식사 시간에서 씹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집어 먹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 약간 화제됐던 게 아이유 씹는 법. 아이씨 그게 뭐예요? 그 예전 효리님 민박 말했나? 네, 말해도 되죠. 효리님 민박. 이거 우리 전문 아, 방송 뭐라고? 아닌데. 아이고 연예인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좀 법에 어긋나는 거 제가 안 좋아해서. 오케이. 여튼 그 효리님 민박 시즌 1에 그 아이유가 이제 그 민박집 직원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밥을 이제 먹었는데 엄청 꽂고 오랫동안 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비해서. 근데 그 모습이 네. 방송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이유 씹는 법, 아이유 먹는 법 해가지고 약간 유행하는 유행이 좀 돌았거든요. 저렇게 씹어야지 막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유는 그쵸. 절대적 천천히 씹기 훈련이 이미 돼 있는 분이네요. 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진짜 저도 6번째도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보다 몇 번 씹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 한참 다이어트 할 때 좀 이렇게 했어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야채나 우리 박가수님이 좋아하는 현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각사각 해야 되고 부드럽지 않다 보니까 더 씹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하여튼 좋은 음식은 여러 가지 내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음식도 천천히 먹게 되고 들어가는 영양소도 좋고 네. 반대로 안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뭐 케이크 있잖아요. 네.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몇 번 그냥 약간 그러잖아. 없어졌어. 내 입에서 없어졌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 예.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단 말은 십자면 그대로 들어간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딱딱한 케이크 만들면 안 되나요? 딱딱한 케이크를 만들면 뭐 사 먹을까 사람들이? 그 케이크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약간 할까요? 호두 타르트 이런 것들은 또 있잖아요. 호두타르트 나 좋아하는. 네. 호두타르트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두는 나중에 견과류 편 하고 싶은데 호두가
딴 얘기 하는데 호두가 뇌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게 오메가3가 이따만하게 들어있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메가3 논쟁이 되게 논란 많은 거 아시죠? 오메가3가 뭐 아이들의 뭐 기억력이 네. 뭐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전혀 좀 효과가 없다. 뭐 등등의 좀 논란이 많아요. 기억력 향상에는 의문이 있는데 내 몸의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나중에 견과류편 할 때도 하고 싶었는데 네. 자 이렇게까지 크게 6가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배고픔을 사랑하고 즐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 단식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기억된 미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미각 기억 지우기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밥그릇을 바꾸고 반찬 수를 줄여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 5일간 탐닉 음식을 제거하는 훈련을 한번 가져보고 마지막으로 15분 타이머가 먹기 습관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천천히 절대적으로 천천히 먹기 식기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 크게 6가지 돼서 이제 미각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정리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정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건 이 박사님께서 좀 구체적인 그 솔루션을 네. 좀 제시를 했다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천 방법을 제시를 네, 해줬습니다. 항상 책들 보면 맨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이렇게 좀 나온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뚱그름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이건 되게 여기는 좀- 워크북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제 느낌 바로는 한 줄 평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각 교정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는 첫 입구라 할 수 있는 입에서 초장부터 막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딱 원천 봉쇄. 약간 그쵸. 홍성대는 거 아니야? 세구 정수처럼 그쵸, 들어오지 마. 그쵸, 안 돼, 안 돼. 아예 항구에서부터 문을 닫는 거죠. 넌 안 돼. 넌 탈락. 저리 가. 막 이런 거. 그쵸. 이게 한번 육지로 들어왔다. 내 몸에 들어오게 그쵸. 되면 그때부터 뭔가 하기 힘든데 아예 애초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교정을 시켜버리자. 이 책의 이 박사님의 주장 그거 같아요. 홍성대원군이다. 그쵸. 약간 다이어트계 홍성대원군님. 네, 세구 정책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어떤 전략도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둘이 박가수님이랑 저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5번째, 6번째 걸 네. 한번 도전해보고 단식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전략을 저도 실천을 한번 해봐서 다음 주에 서로 한번 후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쉬워 보이는 방법을 한번 일주일간 해보고 하나라도 그 결과를 댓글에 달면은 성공하신 분께 좀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저희 레모님께서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엄청난 선물 준비되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수님 엄청난 상품이에요. 소정의 상품입니다. 소정의 상품. 그 정도 되잖아요, 레모님. 소정, 봐봐. 작은 소정, 작은 정. 소정의 상품 어쨌든 드리도록 마음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댓글에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자, 마지막 끝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